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소식 브리핑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세 상승 신호냐, 신뢰도가 낮은 지표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0.21달러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두고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가 약 70개 고객사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관련 보험만으로 6억 달러 규모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전망치도 있는데요. 이 메사리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향후 이더리움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CEO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를 지원한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 긍정 여론이 2017년 이후에 최고 상승 중이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트위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게 교훈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블록체인 투표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에서 대표이사로 허배경 전 대표가 선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곧 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이제 여기에서 표준적으로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 그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다. 앞으로의 상승을 전망한 신호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 3일 내에 이제 곧 출연할 것 같죠. 하루나 이틀 내에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걸 긍정신호로 볼 것이냐, 이제 그냥 신뢰도가 낮은 지표냐, 요거 가지고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Arrow 캐피털의 이제 최고 경영자 수주는 이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가 전통적인 추세 추적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강세 크로스오버가 확인될 경우 추세 추적자들은 이를 매수 신호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약세 크로스오버는 매도 신호로 간주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면 이동평균에 입각한 추세 추적자들의 추가 매수를 유발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트레이더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방향성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요. 우선 추가적인
그 의견을 또 들어오면 GSR의 트레이딩 헤드 앤 써니 빈스는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면 더 많은 바이어들이 시장에 합류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잠재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동평균선을 이제 토대로 할 때 이 후행 지표로서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잦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 싱가포르 소재의 이제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는 직전 골든 크로스는 3월 폭락장 이전 확인됐으며 이 마지막 데드크로스는 이 4월 랠리가 이루어지기 전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이동평균 크로스의 현상이 신뢰도에 의문을 이제 제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것 때문이죠. 이때 이제 문제가 골든 크로스가 있고 나서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이 출현을 했고 곧바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바로 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의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전에 이 상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2020년에 그 2월쯤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었는데 이때에도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에도 그러자마자 그냥 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바로 또 데드 크로스까지 출현을 하지 않았냐, 이 모습을 보면 이 골든 크로스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골든 크로스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 최근에는 이제 강력한 펀더멘털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골든 크로스가 이 황소들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은 낮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기조가 지금 위쪽으로 계속 이 방향성이 틀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그래서 이 기조는 조금씩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우선 추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힘이 지금 이제 그때도 이제 상승 분위기는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만약 외부적인 상황이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이슈가 또 한번 터져준다면 그때는 이 확률이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도 또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들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블렛의 전망인데요. 크립토블렛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지금 가격들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일 EMA선이 이 하단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으로 계속 수렴하면서 가격이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지지를 계속 받고 가격이 이제 모아지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이 CME 갭이 있는 11,6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만약 깨진다면, 지지선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당연히 열려져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감과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양호한 경기 지표 등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3.85% 상승을 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이 3.1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4% 각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굉장히 등락이 아주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는 지금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이 횡보 중에 있죠. 아직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뚜렷한 분위기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 가격이 9,718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 위쪽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0,000달러 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위쪽을 계속 노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이 안에서 마무리를 하고 돌파를 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다른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의 이제 분석을 보면요. 우선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아다먼트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 트루 디미스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망을 했는데, 이 12개월 전 비트코인은 축적 구간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재축적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또 다른 포물선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축적의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최저점이었죠. 그래서 최근의 최저점이었던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축적의 구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현재의 지금 가격대도 축적의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이 세력들이 모아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지금 구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제 벗어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포물선 랠리를 이렇게 해서 촉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게 있었는데요. 이 리플이 최근에 한 가지 또 소식이 있었죠.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리플 송금 시스템이 기존 업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CFPB는 이 디지털 자금 이체법에 따른 국제 자금 이체 문제를 고려할 때 글로벌 송금 시장 내 리플 등 디지털 자산 신흥 업체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경우 자금 이체 및 결산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리플의 XRP가 가격 상승을 크게 최근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지나 이 빈자리를 두고 경쟁이 가열된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희소식입니다. 지금 온라인 본인 인증에 활용되었던 이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펼쳐질 본인 인증 시장 선점을 두고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 이게 얼마나 이제 불편한지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이게 드디어 이제 사라질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여야는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공인인증서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없애서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이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발급 절차가 우선 까다롭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또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 되는 등 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사용하려면 복잡한 이동 절차를 또 거쳐야죠. 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매년마다 또 갱신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에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이제 폐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직접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고,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폐지했음에도 이 사용 비중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이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다른 인증순환을 쓰다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이 법령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기관들은 그동안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있어도 이 공인인증서를 고집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이 삭제가 되고, 실제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편리한 시기를 이제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공인인증서 빈자리를 그러면 이제 누가 차지할까에 대한 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이제 현재 지금 선두에 있는 공인인증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자면 이동통신 3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패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인증이 있죠. 지금 SK텔레콤과 KT, LG U+가 만든 이 본인 인증 앱 패스는 이 3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사용자를 바탕으로 활용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출시 9개월 만에 이제 발급 건수 1천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패스는 앱 실행 후에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 인증으로 이 비교적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대비 길어서 갱신에 따른 불편함도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패스의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패스 앱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QR 코드를 보여주면 이 간편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인증이 있는데요. 이 국민 메신저라고 하죠. 카카오톡과의 연동으로 이 별도의 프로그램도 없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개키 기반 구조 전자서명 기술에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시작된 서비스는 이달 초 이용자 수 1천만 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 수가 100곳을 넘어서는 등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분산형 신원 인증 서비스 DID 서비스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DID 연합체는 이동통신 3사를 주축으로 하는 이니셜 연합, 그리고 라운시큐어의 옴니원을 활용하는 DID 얼라이언스, 그리고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를 활용하는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코인플러그의 마이캐핀 등을 활용하는 마이캐핀 얼라이언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DID 기술, 그러니까 신원 인증 기술 서비스가 2018년 1억 7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블록체인 신원 인증 시장이 연평균 79.2% 성장해서 2026년에는 114억 6천만 달러, 약 14조 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약 70개 고객사에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건 이제 그 보관해주는 거죠. 근데
EU 커스터디 보험 규모가 약 6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아담 화이트 회장은 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벡트가 보험 중개업체 마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벡트 보관소가 자체 지원하는 1억 2,500만 달러 보험 외에도 해당 보험 적용 범위 안에서 고객이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보험 중개업체인 마시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시작해서 크립토닷컴, 레저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험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제 이 암호화폐를 이제 보관하는, 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험 서비스 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230달러 돌파 임박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메사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향후 이더리움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의 창업자인 라이언 셀키스는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모두 2년 전 이더리움의 주요 트렌드가 되지 못했지만 최근 1년 동안 크게 성장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핵심 활용 사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의 CEO가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를 지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개최된 JP모건의 48번째 이 애뉴얼 버추얼 TMC 컨퍼런스에서 이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의 회장 겸 CEO인 알프레드 켈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디지털 자산 산업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상품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보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상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통화로 뒷받침되는 이 디지털 통화는 또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신흥 지불 기술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지금 디지털 통화에 대한 사례를 지원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통화가 대체 또는 부정이 아닌 지불 생태계의 부가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이 더 많은 금융 주류로 데려갔고 은행이 아닌 사람들을 이상적인 은행가로 옮기는 신흥시장 지역에서 디지털 통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는 영국 기반의 코인베이스와의 관계를 맺고 있고 여기서 비자는 자격증명 및 화폐 통화로 전환되어 이 비자가 승인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CEO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지털 통화도 조만간 지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디지털 통화, 디지털 화폐라고 보는 이 디지털 통화에 이 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원할 것으로 지금 CEO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카드사입니다. 이 비자라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그 카드사가 지금 이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디지털 통화가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의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바로 실감할 수 있을 것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긍정 여론이 2017년 이후에 최고로 상승 중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더 타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주일 지난 후에 투자자들은 2년 동안 어느 시점보다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 트윗을 이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타이의 CEO 조슈아 프랭크는 지난 18일 비트코인 30일 평균 1일 평가 지수 점수인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비율 수치가 최고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30일 평균 투입 볼륨도 2020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5월 17일 비트코인 골드 트레이딩과 같은 단어는 암호화폐에 대한 31,111개의 트윗이었고, 이는 JK 롤링과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문답 이후 순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긍정 여론 중에 하나가 이 해리포터 작가의 조엘 롤링의 트윗 때문에 이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해리포터 작가 조엘 롤링이 자신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겠다. 누가 내게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이제 한마디로 시작해서 엄청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업계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탈리는 디지털 화폐이고 수집품과 같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금융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저스틴 서는 비트코인은 아마도 덤블도어 교장도 이해 못하는 한 해리포터의 애장품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엘 롤링은 이제 이렇게 트윗을 하게 되죠. 암호화폐가 매력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설명해준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이해하려 했지만 머리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얻은 교훈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경솔하게 언급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말로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개념이고, 그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그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그 블록체인의 개념까지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정말 자신이 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들 오해를 하고 투기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 정말 이제 광팬이 될 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을 눈을 뜨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을 아직도 투기 수단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투자 수단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블록체인 투표를 실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앱인 보츠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11,000명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록체인 투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투표도 실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변혁 속도가 이제 훨씬 더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투표 시스템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의 새 대표이사로 허배경 전 대표가 선임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허배경 전 대표는 이 시티은행과 시티캐피털,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이 준법 감신을 역임하는 등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주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특검법 시행을 대비해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지금 주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